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우의 수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수능을 볼 텐데요. 거기에서 요즘에는 문과 학생들도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우리가 다른 단원, 자료의 표현이라든가 뭐 표와 그래프 그런 단원에서 배웠었던 그런 내용하고 관계가 되는데 또 이번 시간에 배울 경우의 수, 또 확률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경우의 수하고 확률 배운 것이 시작 뿌리가 돼서 나중에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대학 들어갈 때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가르치는 우리들 세대에 있어서는 많이 잘 배우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쉽게,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으로 이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보고, 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통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확률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확률의 정의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확률은 비율이에요. 자, 공식은 조금 이따 하고 확률의 정의를 먼저 하면 확률은 비율입니다. 비율은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인 거죠. 확률은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 앞에서 다 배웠죠. 자, 비율인데 여기에서 분모는 뭐가 되는 거냐면 모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말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 자, 그것을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의 비율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확률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이 확률의 정의가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뭐 모든이나 어떤이나 이런 것은 그냥 일상 용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용어긴 하죠. 자, 그런데 경우의 수라고 하는 말은 처음 봤어요. 그렇다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경우의 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우의 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 정의인데요. 그럼 경우가 겹치니까 그냥 가지수 이래도 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지수들을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알아야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경우의 수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 확률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를 처음에 딱 구할 때 이거 왜 구하지? 앞으로 뭘 하기 때문에 이거 구하는 거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을 먼저 정리를 하고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이거 왜 구해야 되는지 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확률을 정의하고 나서 경우의 수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본 다음에 확률로 가야 되겠죠. 자, 교과서나 문제집에 보면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종속이 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뭐 두 개 던졌을 때,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뭐 가위바위보를 몇 명이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상황이 종속이 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구하는 공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처 못 봤던, 문제집에서 못 봤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막해집니다. 그걸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거 하나만 딱 알면은 모든 상황을 다 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겠죠. 그래서 하우메스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일 때 또는 세 가지일 때,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몇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일 때, 이 빈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네모가 하나인 경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를 들면 한 개는 한 개인데 동전을 던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한 개를 구하는데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뭔가 한 가지를 구해요. 그러면 이 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무엇일까요? 그 후보는 앞면이거나 뒷면이 되는 거죠. 그럼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뭐 앞면이 나올 경우를 따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 중에서 앞면이 나올 경우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면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이 어떤 사건이 앞면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리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자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자, 이렇게 해서 확률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경우의 수 구하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동전을 두 개 던진 것은 좀 이거랑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한 개가 나오는 경우만 하는데, 동전만 한 개를 던질 거냐? 아니죠. 주사위를 한 개 던질 수가 있겠죠.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요. 그런데 주사위 눈에서는 후보가 많이 있어서 1, 2, 3, 4, 5, 6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것이 모두 다 후보가 되기 때문에 6가지가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짝수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런 특정한 사건,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러면 짝수라고 하면 2, 4, 6이니까 이 경우에는 3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합을 해서 우리가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6가지 중에서 3가지니까 그 확률은 6분의 3이고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동전 하나, 주사위 한 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네, 대표를 뽑는데 대표를 한 명만 뽑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2명 뽑을 수도 있고 3명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한 명을 뽑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후보는 여자가 2명, 남자가 3명 이렇게 있어요. 그 후보는 모두 5명이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5명 모두 다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고, 자, 이 중에서 만약에 대표가 여자가 뽑힐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여학생, 자, 여학생이 대표로 뽑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그럼 여학생이 나와야 되니까 후보는 여학생만 될 거잖아요. 자, 그 경우에 대해서는 2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을 봤을 때 여학생의 경우는 남자는 대상이 아니니까 여학생만 되니까 2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는 5가지다. 그럼 여학생이 대표로 뽑힐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런 확률은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5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길찾기가 있어요. 자, 길찾기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든가 뭐 도로가 하나예요. 그냥 가는 길 한 가지. 갔다 왔다가 아니라 또 갔다가 거쳐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 한 가지는 이렇게 되고,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B라고 하는 지점에 가는 길이 한 가지라면 한 가지밖에 안 될 텐데 뭐 이런 길도 있고 뭐 이런 길도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3가지 길이 모두 후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고, 그 중에서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1가지가 되고, 그것을 지날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모든 경우의 수만 구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A부터 B까지 가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 1가지, 이렇게 가는 거 1가지, 가기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수는 2가지가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딱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카드 뽑기가 있습니다. 카드를 뽑는데 후보는 여러 장이지만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카드가 한 장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1부터 50까지의 카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카드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가지수는 5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이 중에서는 아니지만 여기서 뭐 짝수를 뽑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1부터 50까지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짝수다라고 했을 때 짝수는 2, 4, 6, 8 이렇게 돼서 50까지 되는 거고, 그러면 50 나누기 2를 하면 짝수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짝수는 25가지가 되겠죠. 자, 짝수는 25가지.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다 따로따로예요. 물론 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찾지만 이 가지수는 그냥 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가 짝수는 그 짝수끼리 세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전체 중에서 짝수가 뽑히는 확률의 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뭐 6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30보다 큰 수가 나올 확률, 그런 경우가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그 각각을 세주면 돼요. 뭐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럼 먼저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를 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개만 뽑을 때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에서 다 세주면 돼요. 전체를 다 세주면 되겠다가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두 개를 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에서 한 개만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세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 뽑을 때는 어떨까요? 두 개 뽑을 때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동전을 던지는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두 개에 대해서 자리가 두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전 두 개 딱 던졌는데 앞면하고 뒷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하고 앞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앞면, 뒷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앞면, 뒷면이에요. 그러면 개수를 셀 때는 이것을 우리 순서 쌍으로 만들어서 세야 되는데 앞면과 앞면, 그래서 자리가 두 개인 거죠. 아까 하나였었는데 앞면과 뒷면, 뒷면과 앞면, 뒷면과 뒷면. 자, 여기에서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앞면과 뒷면, 뒷면과 앞면을 한 가지로 봐야 될 것이냐 각각 다른 걸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라고 말을 하거든요. 서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500원짜리고 하나는 100원짜리라든가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0원짜리 앞면하고 100원짜리 뒷면인 거하고 500원짜리 뒷면하고 100원짜리 앞면인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우로 보기 때문에 앞면하고 뒷면, 뒷면하고 앞면을 따로따로 세줍니다. 근데 실제로 던질 때는 뭐 10원짜리 동전 두 개로 만약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는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둘 중에 하나가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 그러면 이 두 개가 답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는 일이고 먼저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각각 다르게 보고 셉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됐는데요. 자, 4가지.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다 하나씩 세서 4가지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구했을 때, 이거 하나만 구했을 때 후보가 2개였고, 요 하나였을 때 후보가 2개였는데, 쌍으로 짝짓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곱한 거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곱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냥 가지수를 셀 때 일일이 세어본 후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면 앞에도 2가지, 뒤에도 2가지인데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앞면에 대해서 앞면, 뒷면, 뒷면에 대해서 앞면, 뒷면.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4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다면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앞하고 뒤하고 두 가지,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도 각각 두 가지, 그러니까 곱해서 네 가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식을 알아도 왜 곱하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뭐 모두 앞면, 모두 둘 다 앞면, 자, 모두 앞면이 나온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가지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모두 앞면이 나온 사건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니까 종합을 해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를 세서 그걸 분수로 만들어주면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동전 한 개만 던지냐? 뭐 동전은 한 개, 주사위 한 개 이렇게 던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던졌을 때는 네모가 하나였지만 주사위 한 개까지 하니까 네모가 두 개여서 두 개의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순서는 바뀔 수 있겠죠. 동전 하나하고 주사위 하나하고. 자, 그런데 동전의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고 주사위는 6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동전 앞면에 대해서 주사위가 1, 앞면에 대해서 주사위 2, 뭐 이런 식으로 앞면에 대해서 주사위 6. 자, 그 다음에 뒷면에 대해서 1, 그 다음에 뒷면에 대해서 2, 뒷면에 대해서 6. 자, 이걸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 앞면에 대해서 1부터 6, 뒷면에 대해서 1부터 6.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앞면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앞면이 아니라 동전이 두 가지, 주사위가 6가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2가지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씩 세는 게 원시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세는 방법이 이렇게 발달이 됐고 그거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되고, 자, 그 중에서 뭐 동전은 앞면이고 주사위는 뭐 2의 배수,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세줄 수가 있잖아요. 동전은 앞면이고 주사위가 2의 배수인 경우는 앞면과 2, 앞면과 4, 앞면과 6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또 특정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렇다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인 확률을 구하게 되면 12분의 3이고 약분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은 다 공통이에요. 그러면 주사위 2개는 어떻게 될까? 주사위 2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빈칸이 2개가 되고 각각은 6가지, 이쪽도 6가지고 1에 대해서 6가지, 2에 대해서 6가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는 거죠. 그 36가지 일일이 다 쓴다면 1부터 1하고 1, 1하고 2 쭉쭉쭉쭉 해서 나중에 6하고 6이 됩니다. 이 중에서 뭐 더했더니 10 이상인 경우 그러면 세주면 되잖아요. 더했더니 10 이상이면 10부터 10이 되는 경우, 11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세서 그냥 그것을 우리가 비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주사위 하나가 6가지고 또 하나가 6가지이기 때문에 곱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요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쪽에도 알아보면 네 번째는 무슨 게임을 하는 경우예요. 자,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혼자 못 하잖아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뭐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은 보통 나하고 상대방하고 둘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도 빈칸이 2개예요. 자, 게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게임하는데 여기에서 뭐 5명이 게임을 해요. 5명이 게임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5명 모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가지수가 5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왜 4가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럼 A하고 B, C, D, E. 자, A에 대해서 4명이 상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E. 막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E에 대해서도 쭉쭉쭉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가 경기를 하는 거하고 B하고 A가 경기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각각 2번씩 계산이 돼요. 이건 앞에 거랑 다른 거죠. 앞에 거는 주사위 2개 던졌으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여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 마찬가지로 곱하려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가 항상 똑같은 것이 2번씩 나와요. 그럼 이때는 나누기 2를 해서 자, 모두 몇 가지가 돼야 되냐면 모두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사람이 5명일 때는 5, 그 다음에 나랑 상대하는 사람은 나를 뺀 거니까 4명,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다는 그런 계산이, 그런 식이죠. 자, n 곱하기 n-1 나누기 2. 자, 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 경우는 게임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대각선 구하기.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에요. 자, 오각형인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각형인데 여기서 대각선을 대각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분 긋기. 자, 여기에서 선분을 그을 때는 점이 5개가 있을 때 선분을 그을 때는 나하고 내가 아닌 상대방하고 긋기 때문에 나는 4개를 그어요. 그럼 각각 4개씩 그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세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을 때 센 거하고 이쪽에서 그을 때 센 거랑 겹쳤기 때문에 5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자, 대각선 같은 경우는 이 양옆을 제외하고 이쪽에 나하고 양옆에 있는 수, 이웃한 점을 다 빼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고 5개의 점 중에서 2점씩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여러 명 중에서 2명을 구해서 그 다음 그 게임의 수를, 전체 수를 구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고 선분도 이런 공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2개를 뽑을 때 각각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주사위 2개라든가, 뭐 동전하고 주사위라든가, 뭐 동전만 2개를 던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데, 게임에 내가 참여를 한다든가, 뭐 선분을 그을 때, 선분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상 나를 뺀 나머지 누군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앞하고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n하고 그 수보다 하나 작은 수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되겠다. 자, 요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2개를 뽑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개를 뽑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개를 뽑는데요. 자, 첫 번째. 뭐 동전을 3개를 던질 수가 있겠죠. 자, 동전을 3개를 던진다. 그러면 뭐 앞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앞, 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뭐 뒤까지 나올 거예요. 자,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각각의 첫 번째 동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앞 아니면 뒤라는 2가지가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동전도 앞 아니면 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세 번째도 2가지인데 자, 이렇게 해서 다 세어보니까 모두 8가지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동전 3개나 뭐 주사위 3개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주사위 3개. 그러면 네모가 3개가 있는데 각각의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를 뽑을 때 주사위는 6가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왜 곱하냐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6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66이면 216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동전 3개라든지 주사위 3개라든지가 같은 유형이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뭐 깃발 3개로 신호 만들기. 자, 그래요. 깃발 3개로 신호를 만드는데 이 깃발의 색깔이 뭐 빨강, 주황, 노랑 뭐 이렇다. ABC다. 자, 깃발의 색깔이 ABC다. 그러면 이것은 AAA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호가 되죠. 빨강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ABA 뭐 아니면 B가 이쪽에 있다든가. 자, 이렇게 하는 게 모두 다 서로 다른 신호가 되고 뭐 CCC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깃발이 아니라 이 자리에 깃발 3개를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3개 중에 다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깃발 3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색깔로 신호를 보내는 거. 자, 그런 거 봤을 때 여기도 3가지.
그 다음에 또 3가지, 또 3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27가지가 됩니다. 깃발 3개를 나열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깃발이 3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을 때는 좀 달라지죠. 깃발이 3개밖에 없을 때는 자, 자리가 3개가 있는데 앞에 어떤 색깔의 깃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3개 중에서 하나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은 거 하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첫 번째 요 경우에 있어서는 신호가 3가지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였고 여기서는 깃발 3개를 늘어놓는 그런 가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자연수 만들기, 뭐 세자리수 만들기 그런 거 있죠. 자, 세자리수니까 자리가 3개예요. 근데 이 세자리수를 만드는 수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로 세자리수를 만들고 싶다. 자, 먼저 1, 2, 3부터 할까요? 1, 2, 3으로 세자리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다.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여러 번 써도 되는 경우인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을 때는 1, 2, 3, 123 아니면 13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213, 212, 뭐 310, 그 다음에 2, 뭐 321.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모두 6가지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식으로 봤을 때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것이 만약에 1, 2, 3 중에서 3가지가 됐다면 1을 썼을 때 그 다음 자리에는 1이 못 오죠. 2를 썼을 때 그 다음 자리 2가 못 오고 3을 썼을 때 그 다음 자리 3이 못 와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틀렸네요. 231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2가 못 오고 이 자리에는 3이 못 오는 거죠. 해서 앞에 썼었던 것보다 지금 앞에 나간 거를 뺀 나머지 갖고 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후보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숫자 카드 2개가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 가지 남은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럴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지가 않고 1, 2, 3 3개의 수로 무한히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런 경우에는 111, 112 이렇게 해서 뭐 113도 있고 쭉쭉쭉 222도 있고 뭐 쭉쭉쭉 333까지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3개가 있는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1, 2, 3, 3가지. 그 다음에 썼던 거 또 써도 되니까 후보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도 3가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도 3가지 해서 이 경우에는 몇 가지가 되냐면 27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27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리가 3개라고 하는 것은 공통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반복해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갈수록 후보의 수가 줄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뭐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6가지 중에서 200보다 200 이상인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6가지 전체 중에서 200 이상인 경우는 이 경우죠. 200 이상인 경우는 4가지 해서 이렇게 세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세어서 확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그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체크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좀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좀 유의해야 될 것이 0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 0, 1, 2. 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세 자리는 다 있지만 이 앞에 올 수 있는데 후보가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죠. 0은 들어가면 안 돼요. 0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2가지 경우밖에 없고 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 그럼 이제 0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후보는 0도 포함해서 또 2가지가 되고 그래서 1하고 뭐 0하고 뭘 썼다. 그럼 나머지는 선택 여지가 없죠.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4가지가 됩니다. 자, 이게 틀린 거죠. 앞에서는 이게 다른 경우인데 앞에서는
지금 1, 2, 3인 경우에는 1, 2, 3 세 개의 수가 모두 올 수가 있었지만 여기서 0을 제외하기 때문에 0이 안 되기 때문에 0 제외라고 쓸까요? 0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3이 아니라 2로 줄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쓸게요. 만약에 1, 2, 3, 4 4개의 수 중에서 3개만 뽑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어쨌든 자리는 3개밖에 없어요. 후보는 여럿인데,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어쨌든 4의 수가 다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뭐가 갔어요? 뭐 이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썼으니까 만약에 이 숫자 카드라서 반복해서 쓸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쓸 수 없는 경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카드가 줄어요. 후보가 줄고 그 다음에는 또 줄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20 몇 가지죠. 자, 6, 4, 24, 24가지가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쓸 수 있으면은 1111, 111, 그 다음에 뭐 222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썼던 수가 또 나와도 되기 때문에 4가지, 4가지, 4가지. 자, 이렇게 해서 64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경우가 다릅니다. 이거 64가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자리는 3개인데 후보가 1, 2, 3인 경우 반복해 한 번씩만 쓸 수 있는 경우,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경우. 그다음 0이 들어가는 경우, 0은 없고 그다음에 수가 4개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수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출발은 뭐냐면 이 한 장의 카드,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수의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의 특성에 맞춰서 갈수록 가능성이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후보의 수가 줄어드느냐, 상관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개를 뽑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만약에 100 이상이다. 또 뭐 짝수다. 그런 경우에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그냥 구해서 가지수를 구해서 우리가 분수를 나타내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개를 뽑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4개를 뽑는데 만약에 동전이 4개인 경우에는 각각 2를 4번 곱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동전을 만약에 10개 던진다 그러면 2를 10번 곱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경우에 동전 4개를 던진다 라고 하면 동전 4개를 쓸 수 있는 이제 자리가 4개가 마련이 될 테고 각각의 동전은 독립이에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동전이 나와서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뒤에 동전이 영향을 받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 그냥 따로따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동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도 2가지, 세 번째 동전도 2가지, 네 번째 동전도 2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16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사위 4개 또 뭐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여기에서는 또 4사람이 한 줄로 쓰는 경우 4사람이 한 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 4사람이 한 줄로 쓰니까 이제 위치 자리가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뭐 A, B, C, D라고 하는 4사람이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은 앞에서 1, 2, 3, 4를 한 번씩 그러니까 카드가 한 장씩 있어요. 1, 2, 3, 4를 나열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유령이 있다. 그러면 A가 여기 A, B, C, D가 이렇게 자리가 있었는데 뭐 여기 또 A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A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올 수는 없잖아요. 4사람이 한 줄로 쓰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1, 2, 3, 4를 카드 한 장씩 해서 나열하는 거하고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4자리 안에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A예요. 나는 맨날 앞에만 가고 싶다. 그렇지 않죠? D도 맨 앞에 올 수가 있고 맨 앞에 올 수 있는데 아무런 뭐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사람 모두 자격이 있고 그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리를 차지를 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아웃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또 자리를 이렇게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뺀 나머지를 갖고 다시 그 줄을 세우니까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인데 여기에서 왜 곱하기가 되냐면 4사람 중에 A가 섰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6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그 우리가 여기 뭐죠? 끝에서부터 봤을 때는
세 사람이 나열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인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A인 경우에 6가지, B인 경우 6가지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가지수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6, 4, 24에서 24가지가 되겠죠. 자, 이 경우하고 여기는 똑같은 것을 곱하고 이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상황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윷놀이 할 때, 윷을 던질 때, 그것도 윷은 동전 4개하고 똑같죠. 동전 4개 중에서 어떤 경우가 도구, 어떤 경우가 개구, 어떤 경우가 거리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윷도 한번 해보면, 자, 윷은 4개를 던지는데,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O 아니면 X잖아요. 자, 뒤집어지거나 제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각각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가지 해서 이거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모두 16가지인데, 자, 여기에서 모두 앞면이 나왔다. 자, 모두 흰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윷이 되는 거고, 이 윷이 되는 경우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확률은 16분의 1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거리다 그러면 뒤 앞이다. 그럼 어쨌든 앞이 하나인데 4번째 윷이 앞일 수도 있고 3번째 윷이 앞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세준 16가지 중에서 이 각각 4가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걸은 전체 16가지 중에서 4가지고 걸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동전 4개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동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거리라고 하고 어떤 때는 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길찾기가 있는데요. 까다로운 것을 내세우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 길찾기 문제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거를 종합을 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기만 할 때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가지에서 모두 2가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이번에 좀 더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로하고 세로가 있죠. 이렇게 가는 것은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가는 거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세로로 가고 가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가하고 세라고 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서 2가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길이 이렇게 생겼다.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3개를 나열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왜 3개라고 했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세가 되는 거죠. 가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가로가 되죠.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세로, 가로, 가로가 되는 거죠. 세로, 가로, 가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가하고 세하고 나온다. 그러면 2가지 해서 8가지일 것 같지만 우리가 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세. 여기에서는 가하고 가 2번, 세 1번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나열하는 것이 바로 이 길찾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것이 모두 3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림 그려보지 않고 하는 방법 없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쓴 다음에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세로가 위치가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쪽에 마지막에 세로로 가는 거하고 앞에서 세로로 갔다가 가로 2번 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니까 이렇게 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서 이 경우가 있었다. A에서 B까지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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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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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그래서 이 4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A, B, C, D가 아니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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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얘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세보나 4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죠. A에서 B까지 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자, 가로, 아까는
가로하고 세로가 다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세로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가로, 세로, 세로를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죠. 가가, 세세, 아니면 가세, 가세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세, 가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수를 다 뭐 세워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정류장을 마련을 해서 이쪽을 거쳤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은 가가 세세니까 이 경우 한 가지. 그 다음 여기를 거쳤다 가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요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두 가지에서 네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요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에서 모두 6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세어보는 거죠. 여기에 혹시 몰라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수학 기호가 있어요. 그러면 3팩토리얼은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곱합니다. 이것은 A, B, C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 방법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 2, 1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가가 세세라고 하는 거는 4개잖아요. 4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4개가 모두 달라요. A, B, C, D. 4개가 모두 달랐을 경우에는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입니다. 4, 3, 2, 1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A, A, B, B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 되는 게 있죠.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4팩토리얼로 계산하지 않고 여기에서 얘가 자리가 바뀌어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뀐 것만큼이 많이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눠줘야 되니까 2개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2팩토리얼, 2개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2팩토리얼 해서 계산을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해서 약분을 하게 되면 6가지가 됩니다. 자, 이걸로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계산이 됐네요. 6가지. 자, 그러면 뭐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만약 이 식을 안다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A로부터 B까지 간다. 자, 그랬을 때 가, 세 해서 가로가 몇 개예요? 4개. 세로가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달랐을 경우에는 7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7팩토리얼인데 가로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가 막 돌아가는 것이 4팩토리얼만큼이 굉장히 중복돼서 많이 계산이 됐고, 세로가 3개가 돌아가는 순서가 막 다르게 돌아가는 그 3팩토리얼만큼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줘야지 실제 개수가 나오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이 있고, 여기가 4팩토리얼이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하면 35가지가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은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런 공식을 나중에 배우게 돼요. 이 공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이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과정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나중에 배울 거지만 뭐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그럴 뭐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답을 구했는데 잘 맞는지 틀렸는지 일일이 다 세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어른들은 계산을 막 해가지고 답이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체크하시는데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거는 만약에 뭐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한 가지로 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하고 세하고 2가지 요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길찾기 문제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복된 일부 중복이 있는 것을 나열하는 방법, 그러니까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도 관계가 되고 앞으로 많이 배우니까 좀 이렇게 심화학습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문제를 좀 다루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가면서 해주셔도 좋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써서 조금 더 체크를 하는 것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가르쳐 주셔도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간단한 경우에 있을 때는 경우의 수하고 그냥 확률까지 했었고, 그 뒤에 경우의 수 구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다.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식까지 이용을 해서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구하는 것 자체도 쉽진 않아요. 순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쵸? 중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자체도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리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무엇을 배우는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문제를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상황 자체보다는 한 가지를 후보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개를 뽑는 경우, 같은 후보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 같은 후보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셔도 앞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또 공식으로 유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꽤 긴 시간이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